그 말이 아직도 귀 안쪽에 붙어 있어요. 해도 돼요? 세 글자였어요. 그것뿐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 20년 동안 제가 쌓아온 것들이 모래처럼 흘러내리는 걸 손가락 사이로 느꼈어요. 그 사람 손이 제 손등 위에 얹혔을 때 차가운 가을 공기 속에서 그 손만 유독 따뜻해서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고개를 들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눈이 마주치면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짓을 할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착하게 살려고 했어요.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누구에게도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어요. 아주 조용히, 아주 완전하게.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우리 딸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던 봄이었어요. 예식장 상담실에서 딸 옆에 앉아 웨딩 팸플릿을 넘기고 있을 때였는데 문이 열리면서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딸의 예비 시아버지였어요. 저는 그 사람이 반갑지도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각자 홀로였고 각자의 사정이 있었고 앞으로 사돈이 될 사이였으니까요. 처음에 제가 알아챈 건 눈빛이 아니었어요. 거리였어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은 항상 저와 정확하게 두 걸음쯤 떨어져서 서 있었어요. 붙지도 멀지도 않는 그 거리가 이상하게 신경 쓰였어요. 일부러 재는 사람 같았거든요. 아니면 재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거나요. 두 집이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던 날 저는 물 한 잔을 엎었어요. 바보같이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냅킨을 건네줬고 저는 받으면서 고맙다는 말을 했고 그게 전부였는데 그 이후로 그 사람의 침묵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저를 향한 침묵이 아니라 저를 감싸는 침묵으로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조용한 순간들이요. 저는 23년 결혼 생활 끝에 혼자가 됐어요. 이혼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먼저 갔어요. 그래서 저는 죄책감도 없고 미련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비어 있었어요. 가슴 한켠이 창고처럼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게요. 그 사람도 비슷했어요. 말하지 않았어도 알았어요. 그냥 알아요. 같은 공기를 마셔본 사람들끼리는요. 가을 끝 무렵이었어요. 딸 결혼식이 한 달도 채 안 남았을 때 우리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양가 부모끼리 식사 자리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다 빠져서 우리 둘만 남았어요. 식당은 오래된 한식집이었고 나무 바닥에서 은은하게 참기름 냄새가 났고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2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딸 이야기, 아들 이야기, 앞으로 함께 챙겨야 할 날들에 대해서요.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인데 그 사람 목소리가 낮고 천천히 흘러서 저는 그 목소리에 잠기는 것 같았어요. 물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밖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여기는 조용한 것처럼요.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그 사람이 말했어요. 오늘 좋았어요. 딱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코끝이 찡해져서 얼른 머플러를 고쳐 감으면서 눈길을 피했어요. 찬바람이 목 언저리를 파고드는데 그 바람이 고마울 정도였어요. 우리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들이었고 저는 항상 답을 보내고 나서 화면이 꺼질 때까지 들여다봤어요. 뭔가 더 쓸 말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뭔지 몰라서요. 어느 날 밤 그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산책 좋아하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돗물을 한참 틀어놓고 있었어요. 물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좋다고 답했어요. 좋다고요. 그게 선을 긋는 것인지, 선을 지우는 것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 모른 척 했는지도요.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손 하나 잡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근데 마음이라는 건 손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걸 저는 그때 왜 몰랐을까요? 첫 번째 산책은 남산 아래 오래된 골목이었어요.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할 때여서 발밑에 붉고 노란 잎들이 밟힐 때마다 바삭바삭 소리가 났어요. 그 사람은 제 왼쪽에서 걸었고 딱 반걸음 뒤였어요. 나란하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 그 위치가 며칠 뒤에도 기억날 정도로 이상하게 선명했어요. 우리는 별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그 나이쯤 되면 알잖아요. 저는 그냥 걸으면서 그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어요. 제 것보다 조금 더 묵직하게 땅을 누르는 소리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벤치에 잠깐 앉았는데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귤을 2개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 온 거였어요. 저한테 하나 건네면서 아무 말도 안 했고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받았는데 귤 껍질을 까는데 손가락 사이로 새콤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냄새만 따뜻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저는 괜히 목이 막혔어요.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오래 닫혀있던 방문을 살짝 열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요.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2번째 만남은 그 사람이 먼저 제안했어요. 딸 결혼식 답례품을 함께 고르자고요. 핑계였다는 걸 저도 알았고 그 사람도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백화점 지하를 2시간 동안 걸어 다니면서 차도 마시고 떡도 시식하고 선물 포장 박스 앞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 사람이 웃을 때 눈 옆에 주름이 3개였어요. 저는 그걸 세었어요. 모르는 척 다른 곳을 보면서요. 주차장에서 헤어지면서 그 사람이 말했어요. 오늘도 좋았어요. 지난번이랑 똑같은 말인데 저는 이번엔 머플러를 고쳐 감지 못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그 사람 차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요. 주차장 형광등 불빛이 이상하게 눈부셔서 눈을 가늘게 떴는데 그래도 계속 봤어요. 딸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며칠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이대로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부부가 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사돈이면 됐어요. 명절에 마주치고 손주가 생기면 같이 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메시지 한 줄이었어요.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그 메시지를 읽었는데 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천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한참을 봤어요. 형광등 끄고 누운 방이 조용했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가끔 났어요. 잘 지낸다고 답하면서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문자 몇 개 치는데 틀려서 지우고 다시 썼어요. 3번째 만남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밤에 만났어요. 한강 근처 작은 카페였고 창가 자리였어요. 그날 비가 왔어요. 가을 비치고는 꽤 세게요. 카페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렸고 안은 따뜻하고 바깥은 차갑고 그 경계에 우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커피를 마시다가 말했어요. 이런 거 예전엔 꿈도 못 꿨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창밖을 보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요. 밥 먹고 일하고 자고 그게 다였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비 보면서 커피 마시는 게 꿈인 줄 알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커피잔 손잡이를 꼭 쥐었어요. 손바닥에 도자기의 차가운 온도가 느껴졌어요.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는데 손잡이는 차가운 게 이상하게 그 사람 말 같았어요. 뜨거운데 차가운데 뜨거운요. 저도 말했어요. 저도 그랬다고요. 오래 그렇게 살았다고요. 비워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채워야 할지 몰라서 그냥 비운 채로 살았다고요.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데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없는 것 같았어요. 저 혼자 숨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아주 낮게요. 고마워요. 오늘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입을 열면 이상한 소리가 날 것 같아서요. 그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어요. 늘 낮에, 늘 사람 많은 곳에서요. 저는 그게 규칙이었어요. 우리가 정하지 않았어도 서로 알고 있는 규칙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저 이사했어요. 가까워졌네요.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 안쪽으로 내려앉았는지 지금도 설명을 못해요. 이사를 했다는 건데, 가까워졌다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면서 창밖을 봤는데 어딘가에서 그 사람도 이 새벽을 살고 있다는 게 갑자기 너무 실감나서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조금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그 사람 집에 간 건 그 사람이 아프다는 연락이 왔을 때예요. 심하지는 않지만 몸살 기운이 있다고, 혼자라고 딱 그것만 말했어요. 저는 가야 할 이유와 가지 않아야 할 이유를 동시에 생각하다가 결국 죽 하나 사서 갔어요. 그 사람 현관문이 열렸을 때 집안에서 따뜻하고 갑갑한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아픈 사람 집 특유의 냄새요. 뭔가 외로운 냄새요. 그 사람은 얼굴이 약간 붉었어요. 열이 있어서요. 저는 죽을 그릇에 옮기고 물 한 컵 떠다 놓고 약이 있으면 먹으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고맙다면서 식탁 맞은편에 앉아서 죽을 먹었어요. 저는 먼저 가야 했어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일어서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먹는 걸 보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걸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고 거실이 조용했어요.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먹다가 말고 저를 봤어요. 왜 안 가세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왜 안 가냐고. 그러게요. 왜 안 갔을까요? 좀 더 있어도 돼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 사람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어요. 네. 그날 이후로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는 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들이 조금 더 길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자기 전에 잠깐씩 이야기했어요. 아무 내용도 아닌 것들이요. 오늘 뭐 먹었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길에서 본 강아지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상했어요. 어느 저녁 우리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어두워진 하늘이 파랗다 못해 검게 물들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 손 옆에 자기 손을 놓았어요. 닿을 듯 말 듯 아주 가까이에요. 저는 숨을 조금 참았어요. 그 사람도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이 지났어요. 가로등이 다 켜졌어요.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그 사람이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제 손을 덮었어요. 손이 크고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서요.
이런 온기를 너무 오래 잊고 살았던 것 같아서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를 아는 건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때예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들으면서 그 사람 얼굴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봤어요. 강한 척 살았던 사람이 오래된 상처를 꺼낼 때 나는 그 조용하고 낮은 떨림이요. 저는 그 떨림을 봤어요. 그냥 손을 뻗었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였어요. 그 사람 어깨를 감쌌을 때 그 사람이 아주 잠깐 굳었다가 천천히 힘이 빠졌어요. 그 사람 머리가 제 어깨 쪽으로 내려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나뭇잎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났고 방 안에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사람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됐어요. 그게 느껴졌어요. 제 어깨가 젖었어요. 저는 알면서 모른 척 했어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 오래된 영화를 보다가 둘 다 잠들었어요. 깨어났을 때 새벽 3시였어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거실에는 가로등 빛만 얇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소파에 기대어 조용하게요.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새벽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자는 사람 얼굴이 이렇게 안쪽을 다 보여주는지 그때 알았어요. 낮에는 다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잠든 순간에는 다 올라오더라고요. 오래 혼자였던 사람의 얼굴이요. 저도 그렇게 생겼겠다고 생각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담요가 있길래 그 사람 무릎 위에 덮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앉았어요. 새벽 공기가 목 언저리를 감쌌어요.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이 우리 둘뿐인 것처럼 조용했어요. 그 새벽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했어요. 무서울 만큼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낙엽이 다 진 11월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데리러 왔고 우리는 오래된 한옥 카페가 있는 동네를 걸었어요. 돌담 위에 이끼가 끼어 있었고 바닥이 서서히 얼기 시작하는 계절의 냄새가 났어요. 흙과 돌과 차가운 공기가 섞인 냄새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나오면서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그 사람이 아무 말 없다가 멈췄어요. 저도 멈췄어요.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하게 그 사람 얼굴 위에 놓여 있었어요.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가면서 제 머리카락이 흔들렸어요. 그 사람이 천천히 낮게 말했어요. 해도 돼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말이 아니라 눈빛이, 그 사람의 두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다는 게 말해줬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차가운 공기가 목 안으로 들어왔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 손이 제 뺨에 닿았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손끝으로요. 그리고 입술이 이마에 닿았어요. 가볍게 오래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사람 손이 제 뺨에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손가락 끝이 턱 언저리에 머물렀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있었어요.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눈을 뜨는 순간 이 새벽 같은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이 아주 천천히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소리로요. 숨소리가 가까워지는 걸로요. 입술이 닿았어요. 눌리지 않았어요. 그냥 얹혔어요. 꽃잎 하나 내려앉는 것처럼 무게도 없이 온기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 뻔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이런 게 아직 제 삶에 남아 있었다는 게 너무 오래 잊고 살았던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이 천천히 멀어졌어요.
우리 사이에 차가운 공기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 공기가 아까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였어요. 근데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막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차가운 뺨 위로 따뜻한 눈물이 흘렀어요. 그 온도 차이가 이상하게 선명했어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서 있었어요. 가로등 아래에서 낙엽 다 진 겨울 입구에서 손을 꼭 잡고요. 그 이후로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어요. 우리는 아직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사돈 사이라는 것도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다 모르고 다 두려워요. 근데요, 오늘 아침에 그 사람이 문자 하나 보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마루가 조금 따뜻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것으로 오늘이 좋았어요.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 안쪽 어딘가에 닿았다면 그 마음 가만히 안아주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한테 조용히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꽤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